안녕하세요. 호주 아는 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해 드린 대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처음 호주에 오실 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저 또한 예전에 2년 동안 워홀 세컨까지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간 케이스인데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었을 때 2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시작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모으기까지에 대한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호주에 오셔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때 상황이 그랬었으니까 아마 짐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 돈 벌러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에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호주 아는 형. 많은 분들이 워홀 기간에 많은 돈을 모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간이 2012년에서 2014년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때가 호주 경제가 급상승했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였으니까요. 환율 또한 1200원이 넘었고, 사실 저도 운이 좋았던 건지 그때 처음 호주에 워홀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원으로 워홀을 올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국에서 일을 그만두고 호주 워홀을 위해 몇 달 동안 워홀 준비를 했었는데요. 우선 한국에서 영포자로 생활하다가 막상 호주를 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너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유학센터를 통해 3개월 필리핀 어학 연수 후 호주를 가려고 하다가 어학 연수 후 호주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럼 호주 도착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딱이구나 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공장 일을 해서 모은 돈 600만 원을 전체 예산으로 했고, 비행기값, 필리핀 어학 연수비, 생활비, 노트북 값을 제하니 필리핀에 3개월 동안 생활비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필리핀 어학 연수 때 매달 30만 원으로 전버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을 모두 포함해서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생활하다가 결국 호주 가기 전에 제 수중에 남은 돈은 딱 2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집에서도 워홀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니 집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3월 저는 많은 걱정 속에 처음 호주 애들레이드에 도착을 했고, 처음 제가 한 일은 한인 컨트랙터를 통해 대형 쇼핑센터에서 카트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을 호주 달러로 환전하니 대략 2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호주에 아무런 사정을 몰랐던 저는 도착하면 바로 일 시작하고 방도 후불인 줄로만 알고 돈이 없어도 벌어서 내면 되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는 디파짓에 선불로 반값을 제공해야 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헌데 다행히도 같이 일하던 동생이 반값과 일부 생활비를 빌려줘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참고로 이 동생은 거의 카트 정리 일로만 1억을 모아 세계 여행 후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그 동생은 시급 13불씩이었고 저는 11불씩이었습니다. 그 동생은 보통 하루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2년 가까이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처음에는 돈을 거의 못 모았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증도 없이 호주에 왔었으니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2개월 남짓 한인 일을 하다가 호주에 이런저런 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나니 호주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차피 지역 이동을 하려면 세컨을 먼저 따는 것이 좋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렇게 2개월 조금 넘게 번 돈 모두를 또다시 비행기 값과 지역 이동 자금으로 북쪽 쿠누누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샌드루드라는 향수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를
디르는 농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또한 한인 컨트랙터였지만 돈은 특수 지역인 것까지 포함해서 나름 투명하게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한인 컨트랙터에게 지불된 다른 부수적인 지출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접어두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실미도 같은 농장 생활이었지만 나름 추억도 많이 만들고 딱히 돈 쓸 곳도 없어 일부 생활비를 제외하곤 모두 적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조금 넘게 세컨 조건을 만들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했던 지금 제가 거주하는 퍼스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당시 퍼스는 호주의 광산 사업의 호황기로 서호주의 물가는 호주에서도 최고였습니다. 호주에 있는 어떤 곳이든 시골 지역 아웃백 구석구석을 가도 한국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을 정도로 워홀 오는 사람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나마 한국 사람의 비중이 조금 적었던 곳이 퍼스였습니다. 그렇게 퍼스에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해서 우여곡절 끝에 공장 일을 구했고 그곳에서 세컨까지 모두 쓰며 1년 넘게 일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일했던 햄 공장은 오버타임이 넘쳐났고 나름 열심히 일한 덕에 슈퍼바이저가 새벽에도 부르고 오버타임 할 사람이 필요할 때는 항상 저를 대부분 넣어주었습니다. 공장일 이외에 저는 청소잡을 잡아서 항상 투잡을 했고 그렇게 워홀 1년 차에 4만 불 조금 안 되게 모았고 세컨에는 아무래도 주변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다 보니 1년 차보다 조금 더 모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주부라 일하고 1년 내내 모은 돈은 3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통해 저는 꼭 호주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삶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비가 와서 지각하고 꾸지람을 받기도 했고 오르막길을 항상 지나가야 했기에 아침이면 다리가 후들거리며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4시간만 잠을 자고 일을 했던 날도 많았고 투잡의 특성상 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중간중간 끊어서 몇 시간씩만 잠을 잤었습니다. 마트에 시장 볼 때는 가방 가득 쇼핑한 후 메고 오고 대부분 마트에서는 박스 단위로 음료나 물을 팔다 보니 콜라 한 박스를 한 손에 들고 자전거로 운전해서 집에 온 적도. 그렇게 제 워홀은 비자 만료 이틀 전까지 일에 집중한 채로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제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웃기게도 그때 모은 돈은 모두 써서 영원히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환율이 12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고 워홀의 목표를 저는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해 버렸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한국 생활 때문인지 호주에서 여유 없이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 자금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했고 그렇게 지나갔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제가 모은 1억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영원이 되었는지, 워홀 때 힘들게 모은 돈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d now I know